끊고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전에 한 청년이 나라에 대한 기댈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지고 벌써 1년 하고도 2달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야만 정치권은 움직이고 그렇게 허접한 법을 만들어 놓고 6개월마다 입법 보완하자라고 스스로가 약속을 해놓고 이 피해자들의 복구를 위한 개정안은 다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하루가 그들에게는 논쟁의 하루하루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피해자들에게는 고통의 하루하루가 지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박수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신 거 압니다. 고통스럽군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한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사실 다 아시잖아요. 즐겁게 기분 좋고 행복하게 싸워야만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만 해도 같이 모인 이 순간만이라도 좀 더 마음을 좀 가볍게 하고 마음은 가볍게 하더라도 말은 무겁게 하더라도 마음만은 좀 가볍게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저는 진보당 경산시 위원장입니다. 최광용이라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참석자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보당 당원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경산 우리 피해자 대책위 석진미 위원장님, 최성준 공동위원장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사기 피해가 나타나는 곳에는 언제든지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부산 대책위 신상원 위원장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정태훈 대구 대책위 위원장님 여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보시면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발언입니다. 경산에서도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전국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이 14,000여 명이 이르고 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근에 있는 우리 대구, 경산, 부산에서도 날이 갈수록 피해자는 더 확인되고 늘어가고 피해액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경산은 대학교가 많은 도시로 아마도 우리 전세 사기를 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대학생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있는 한에서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새롭게 경산에서도 피해자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양지역 피해자분들이 오늘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 발언으로 하양지역 피해자입니다. 최혜인 씨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양 전세사기 피해자 최혜인입니다. 저희 실 건물주는 건축업과 부동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딸과 모친 이름으로 건물을 지어 세입자들을 구해 본인 사무실로 데려가 직거래로 계약을 하며 세입자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가며 임대차 계약을 하고 깡통 전세를 만들어 경매에 넘기는 악질적인 전세 사기범입니다. 제가 사는 경산 하양은 대구대, 대가대, 경일대, 호산대 총 4개의 대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저희 피해자들 중 대부분 피해자는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20대, 30대 사회초년생입니다. 저희 건물에 경매 안내문이 붙은 날 실 건물주에게 연락을 하니 건물주는 건물이 모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모친이 병원에 있어서 은행에 가서 이자를 납부를 못해서 경매에 넘어갔다며 깨어나면 은행에 가서 이자를 납부할 것이고 경매 취하를 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경매가 취하되지 않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다시 건물주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건물주는 모친 명의이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며 발뺌하였습니다. 모친이 연로하고 쓰러지자 모든 책임을 본인의 어머니에게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요양병원에 버리듯 방치하였습니다.
제가 사는 원룸 빌라 총 7개의 빌라가 더 있고 사는 세입자들 중 경매가 넘어가기 전에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매달 납부한 관리비를 받고도 공용 수도세, 전기세, 인터넷, TV 또한 요금에 모두 미납되어 있습니다. 경매가 넘어가기 전인 모친이 병원에 들어가긴 훨씬 전부터 고의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주가 돈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저희 건물주는 하양 금락초등학교 앞에 대지 400평의 6층 건물을 딸 명의로 증축 중에 있습니다.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3층짜리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거남과 골프를 치러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지만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건물주는 제가 건물주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잦은 연락을 한 이유로 건물주에게 협박죄로 고소를 당했고 저희 아버지는 전세 사기 현수막을 부착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또한 건물주는 같이 사는 동거남을 앞세워 피해자들에게 무언의 압박과 협박도 일삼고 있습니다. 흑가나무 대표인 당신, 딸이 지금 제 처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실 건가요? 제가 지금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심정인지 가늠이 가시는가요? 제 전세금은 제가 20대부터 잠 줄여가며 악착같이 일하고 아끼고 아껴서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안 사면서 열심히 벌어 모은 돈입니다. 저는 이번 계약이 끝나면 이 돈으로 더 나은 미래를 계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난 지금 보증금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행복한 생각만 했던 미래도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죽도록 열심히 일했던 20대가 무거품이 되어버린 지금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다시 일어날 자신이 없습니다. 저희 사건은 작년 9월에 처음으로 경찰서에 고소 접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중에도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경찰은 계속 조사 중이라는 말만 합니다. 검찰로 넘어가고 그 다음 법원으로 가도 최소 1년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집을 잃고 돈을 잃었는데 수사는 아직 제자리 걸음입니다. 경찰 조사 중이라는 기간 동안 저희 건물주는 계속해서 재산을 은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 피해자들이 가서 계약한 흑가나무 사무실이 있는 건물도 13억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피해자들 중 단 한 명도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다른 건물들도 매매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 발빠르게 건물주는 재산을 은닉 중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피땀 흘려버린 저희의 소중한 보증금을 편취한 하양 3대 모녀 전세 사기꾼들 강력한 엄벌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불을 뜨고 죽을 때까지 지켜볼 것이고 평생 당신을 원망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 들으셨겠지만,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자들은 이제 사회 초년생 또는 사회 첫발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빌라라든지 원룸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학생들도 많고 직장인,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직장인들도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영옥한 사회를 살아가는 첫발에 큰 짐을 지어주고 있는 것이 전세 사기입니다. 전세 사기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그거는 이제 부동산 경기를 띄우겠다라고 했던 부동산 정책의 실패죠. 소위 말하는 이제 빚내서 집 사라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결국엔 전국에 수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도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건물주들은 대부분이 한 건물뿐만 아니라 여러 채의 건물을 가지고 대출해서 짓고 대출해서 지으면서 팔면 되는 문제를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피해자들에게 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같이 계신 분들이 피해자겠지만 서로 표현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서로에게 치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언입니다. 또 이 자리에 어렵게 나서 주셨습니다. 우리 금방 말씀하신 우리 피해자분의
어머니께서 자리에 나서주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엄마입니다. 딸의 첫 사회생활을 위해 부부가 밤낮으로 안 쓰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과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해서 딸의 전세금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입고 먹고 하는 돈을 아껴 딸 아이가 가는 길에 걸림돌이 없도록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부부의 큰 욕심이었습니까? 오히려 우리 딸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주지 않았나 싶어 너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처음으로 마련한 소중한 딸의 보금자리인 전셋집은 계약이 끝났지만 저희 딸은 갈 곳을 잃었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흙과 나무 건물주와 계약할 당시 건물 소유주 이름이 다르기에 물었더니 대표는 본인이 건축업을 하기 때문에 모친의 명의로 해놓고 본인이 실 건물주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매에 넘어간 후 건물주에게 연락을 해보니 모친 명의이고 모친은 현재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있고 본인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딸과 우리 부부는 하루하루 피말려가는 심정으로 지내고 있지만 임대인은 아무 일 없는 듯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은 불안함과 고통 속에 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딸은 부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폐륜적인 사람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의 헌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임대인에게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세요. 부모의 사랑은 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안 좋은 것은 다 부모가 가져가고 자식들은 꽃길만 걷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임대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부모의 헌신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임대인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짓밟고 연로하신 부모를 버린 것입니다. 폐륜을 저질러도 당당하게 잘 사는 하양 임대인 본인도 딸을 키우면서 자식 같은 아이들의 소중한 전세금을 탐내어 가져간 악마 같은 임대인과 공모한 자들을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너무나 미안한 마음입니다. 부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실 저도 18년 전에 이제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전세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없이 주고 싶은데, 그리고 한없이 줬는데, 엉뚱하게, 사기를 당했다. 뭐 내가 잘못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피해자지, 뭐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이게 대책위 분들이 술 한잔 하면 합니다. 우리가 피해자지 거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한번 외치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마지막 네 글자만 세 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사기는 사회적 전형이다. 정부가 책임져라. 책임져라. 선구조 후여수 특별법 개정안 즉각 도전하라. 현재 국회에서는 마지막 임기를 앞둔 21대 국회의원들이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을 빠르게 우리 피해자들에게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담보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될 22대 총선에서도 22대 국회의원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 선거 시기 모든 후보들, 대부분의 후보들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할지 안 할지는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선거 때야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꼭 이 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피해자들의 절규가 제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산 지역에서 우리 피해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분입니다. 경산 피해자 대책위원회 석진미 공동위원장님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 오늘 발걸음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희 경산 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 석진미입니다. 지난 3월 20일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제대로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얼마나 더 절박해야 정보가 전해질 수 있는지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기에는 저희 임대인과 공모자들에 대한 공소 진행 후 새로운 전세 사기 피해 상황에 대해 들었을 때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하영의 3대 모녀는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자신들의 어머니와 딸의 명의로 임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병원에 버렸고 모든 책임을 연루한 어머니에게 돌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돈이 위력이 얼마나 큰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노원남을 끌어들여 피해자들에게 압박과 협박을 가했으며 스크린 골프를 즐기며 편안하게 지낸다고 합니다. 해볼 테면 해봐라는 식의 말과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행위, 이 모든 것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앞서 하영 피해자의 이야기와 다른 유형인 저희 임대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건물주는 우체국 공무원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속여 안심시켰고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공범인 또 다른 건물주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우체국 직원인 건물주는 이를 무시하고 통화를 하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저는 자존심도 상실했고 건물주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고소 진행 후 건물주는 우체국과 지인들에게 피해자라고 소리치며 저희를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전세금으로 건물주는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캠핑 장비와 자전거를 모으며 여행을 다니고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슬픔과 분노에 눈물을 흘리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 피해 건물은 보증금 내역서 금전을 합산을 하면 감정가가 훨씬 높은 것입니다. 이것을 깡통 전세로서 임대인들은 감정평가서에 나오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벌써 건물 가액을 챙겼고 이를 통해 경매에 넘긴 것입니다. 보증금 비율이 모두 전세이며 이는 고의성이 분명합니다. 이런 행위가 전세 사기임에 틀림없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한 명의 임대인 밑에 여러 명의 임차인들이 파생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익형 구조로서 만약 운영 목적이라면 전세 2개, 3개만 놓아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현재 다가구의 전월세 비율은 90% 이상 전세로 이루어져 이미 금저당과 보증금을 합산하였을 때 건물 가액이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세만큼 차액을 챙긴 이들이 경제에 운운하면서 본인이 피해자인 마냥 코스프레하는 모습이 참으로 역겹습니다. 또한 경산에는 저희 경산 대책위가 처음 발족하기 전 경산 사동 다세대 사동타워가 있었습니다. 사동타워 16세대의 피해액은 12억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주법은 피해액 4억 6천만 원에 해당하는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주범과 공범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주범만 처벌을 받고 공범은 아무런 수사를 받지 않은 채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2명의 피해자는 새로이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경산에서 나름 인지도가 조금 있는 인물이라고 그의 활동의 배경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봐주기식 수사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서 이름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경찰로서 진정성 있는 정의로운 수사,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를 실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로서 2024년 4월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 4천 명에 이르며 이는 국가적으로 대표적인 민생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저희 경산 대책위는 전국의 대책위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긴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기자회견을 우체국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네, 우체국 앞에서 진행했던 이유는 우리 피해자 공동대책위 석진미 위원장님의 건물에 주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우체국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우체국에서 징계 절차를 밟겠다라고 연락이 왔다라고 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더라면 그 징계조차도 하지 않았었겠죠. 네. 기자회견 하지 않았더라면 그 징계 절차는 뿐만 아니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고스란히 그 피해를 덮어쓰고, 가해자는 늘상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르게, 일상으로의 복귀가 보장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목소리를 단결된 목소리로 크게 외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네. 비가 오는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그 고통을 제가 다 체감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비가 오는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경산 피해자 대책위 최성경 공동위원장님이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계속되는 피해자 속출, 공정하고 발빠른 수사를 촉구한다. 총선이 끝났다. 서민을 위해 무엇이든 다 할 것처럼 떠들었지만 선거가 끝나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은 한 발자국의 진전도 없는 상황이다. 정치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피해자와 피해액은 계속 확인되고 늘어가고 있다. 경산은 대학교가 많은 도시다. 그만큼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원룸과 빌라가 많은 곳이기도 하다. 대학가 원룸을 중심으로 점점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사기의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공무원이 연루됐거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가담되었거나 가족이 함께 공무한다거나 함께 의도적인 사기임이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정황은 비단 경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 초년생이거나 사회로의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전세 사기 피해는 감당하기 힘든 짐이다. 전국적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수많은 청년들이 하루하루 빛을 갚기 위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전세 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다.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목적으로 규제를 풀거나 완화하는 부동산 정책이 전세 사기라는 부작용을 낳은 것이다.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에게만 부를 안겨주고 서민에게는 고통만 안겨준 지난 부동산 정책은 결국 실패라고 봐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의 실패로 생긴 피해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선구제 후예수 개정안이 발의된 지도 벌써 5개월째 접어든다. 여전히 형평성이니 세금이니 등 이유를 들며 반대하고 있다. 그들의 정책으로 국민이 피해를 받지만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그 고통을 넘기고 있다. 반드시 피해자들의 구제 방안은 법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의도적인 전세 사기에는 공정하고 발빠른 수사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미룰 것 아니라 빠른 대처와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와 피해자들은 경산경찰서의 공정하고 발빠른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4년 4월 20일 경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시청은 위헌적인 태도로 나서고 있고 경찰은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빠른 대책과 공정한 수사,
그리고 엄중한 처벌만이 우리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성구제 후예수 특별법 개정안 즉각 개정하라! 공정한 수사로 가해자를 엄벌 처벌하라!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